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 갱스 오브 뉴욕은 1846년 뉴욕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국계 갱과 아일랜드계 갱의 패권 다툼에서 아일랜드계 갱의 보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16년 후 돌아와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극중 무대로부터 200년 가까이 지난 올해 뉴욕은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태계 구단주인 스티브 코엔과 독일계 구단주인 할 스타인브레너가 벌이는 야구 전쟁입니다. 이번 전쟁은 지는 쪽이 목숨을 잃진 않지만 누가 뉴욕 야구의 왕인지가 결정되는 엄청난 자존심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공격을 하는 입장인 매츠는 저스틴 벌랜더, 센가 쿠다이, 브랜든 니모, 에드윈 디아스 등 10명과 계약에 5억 달러를 썼습니다. 코레아와 계약에 틀어지지 않았다면 8억 달러를 넘게 쓸 뻔했습니다. 방어를 하는 입장인 양키스도 에런 저지, 카를로스 로돈, 앤서니 리조, 토미 케니와 계약에 5억 7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매츠보다 2억 달러 이상 적긴 하지만 양키스보다 더 많이 쓴 팀은 매츠가 유일합니다. 이로써 두 팀은 매츠가 3억 6,400만 달러, 양키스가 2억 8,600만 달러로 올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페이롤 신기록을 작성한 매츠와 3위권 팀들보다 4천만 달러 이상 많은 양키스는 도합 6,500만 달러의 연봉 총액이 우리 돈으로 8천억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도합 200승을 한 두 팀의 대결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올 오어 나싱 게임이 아닙니다. 두 팀이 각자의 리그를 지배하면서 돈값을 하게 되면 매출이 함께 오르는 위닝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난해 두 팀의 인터리그 4경기 중 3경기를 중계하면서 이제 양키스의 라이벌은 보스턴이 아니라 매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두 팀이 지속적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에 준하는 성적을 낸다면 흥행 대폭발이 일어남은 물론 1947년부터 1956년까지 10년 동안 양키스, 다저스, 자이언츠 세 팀이 9번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뉴욕은 야구의 진정한 수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실 두 팀이 머니게임을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한 유태계 이주민의 아들로 뉴욕의 부동산 재벌이 된 프레드 윌포는 대학 1학년 때 큰 부상을 당해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합니다. 대신 윌폰보다 한 살 많은 유태계 자완이 1955년 뉴욕 야구에 등장합니다. 브루클린 다저스의 샌디 코펙스였습니다. 1980년 윌포는 매치 지분의 1%를 매입하는 걸 시작으로 5%까지 지분을 늘려나갔고 1986년에는 8,100만 달러를 들여 50%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2년 이번에는 3억 9,100만 달러로 나머지 50%를 매입함으로써 100% 지분을 가진 구단주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스티브 코엔 같은 투자가 시작됩니다. 윌폰의 지출을 담당한 대리인은 최초의 히스패닉 단장인 오마 미나야였습니다. 몬트리올 엑스포스 단장 시절 바톨로 콜론 영입에 클리프리, 브랜든 필립스, 그레디 사이즈모어를 태우고 클리프 플로이드를 보스턴으로 보내면서 김선우와 송승준을 받아온 이력이 있었던 미나야는 갑자기 늘어난 곳간에 열쇠를 쥐게 됩니다. 가난한 구단에서 단장을 시작해 부자 구단으로 자리를 옮긴 건 다저스 앤드류 프리드먼 같았습니다. 미나야는 양키스에 맞설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달라는 구단주의 주문에 따라 도미니카 출신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푸에르토리코 이주민들의 마음을 잡을 카를로스 벨트란과 카를로스 델가도, 브루클린이 고향인 폴 로두카를 영입했고 나중에는 요한 산타나까지 데려와 베네수엘라 이주민까지 챙기게 됩니다. 이에 매츠는 양키스에 이어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 됩니다. 두 팀이 연봉 총액 1, 2위에 오른 건 1998년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미나야는 양키스의 주장이었던 윌리 랜돌프를 감독으로 지명합니다. 로저 클레멘스와 마이크 피아자가 충돌한 2000년 지하철 시리즈 이후로도 두 번이나 월드 시리즈에 오른 양키스와 달리 5할 승률도 어려웠던 매츠는 2006년 드디어 97승을 거두고 동부 1위가 됩니다. 매츠가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한 건 허시아이저 때문에 월드 시리즈 진출이 좌절된
1988년 이후 18년 만이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다저스를 3연승으로 꺾은 매츠는 만만해 보이는 팀과 NLCS에서 격돌합니다. 정규 시즌 83승에 그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였습니다. 6차전에서 신인급인 존 메인이 크리스 카펜터를 꺾음으로써 메인 이벤터라는 별명을 얻은 매츠는 올리버 페레스가 7차전에 등판합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경기는 9회 초에 결승 투런이 터졌고 카디널스가 3대1로 승리합니다. 에런 하일먼을 상대로 결승 홈런을 친 선수는 23살의 야디에르 몰리나였고 카디널스는 제이슨 이슬링하우젠의 이탈로 정규 시즌 종료 직전 마무리가 된 신인 웨인라이트가 9회 말 2-3 안루의 위기에서 카를로스 벨트란을 3구 삼진, 그것도 루킹 삼진으로 잡아내게 됩니다. 그 사이 양키스는 조지 스타인브레너가 구단을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먼저 실권을 쥔 사람은 맏아들 행크였습니다. 하지만 행크는 구단주가 되자마자 에이로드에게 10년 2억 7,500만 달러 계약을 쏘고 논란이 되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스타인브레너는 1년 만에 자신의 후계자를 둘째인 할로 교체합니다. 2009년 양키스와 매츠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즌을 시작합니다. 양키스는 새로운 양키 스타디움을, 매츠는 시티필드를 새로 개장한 첫 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테세이라, 사바시아, 버넷을 영입하는데 4억 달러를 넘게 쓴 양키스가 2000년 매츠를 꺾고 우승한 이후 9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반면 양키스 같은 투자를 하지 못한 매츠는 92패를 당하며 무너졌고 지터의 동무대였던 유니폼 판매에서 지터를 이기기도 했던 데이빈 라이트는 시티필드의 광활한 외야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매츠가 양키스와 돈싸움을 하지 못한 건 프레드 윌폰 때문이었습니다. 윌폰은 2008년 12월 폰지 사기에 휘말립니다. 처음에는 7억 달러를 손해본 피해자로 보도가 됐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3억 달러의 이득을 챙긴 공모자였음이 확인됩니다. 2012년 윌폰은 1억 6,2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고 배상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치의 지분 48%를 2억 4천만 달러에 팔게 됩니다. 윌폰은 4%의 지분을 2천만 달러씩 12명에게 팔아 대주주의 자리를 지켰지만 매츠는 더 이상 양키스와 대등한 돈싸움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스보다도 더 공격적인 스티브 코엔이 등장함으로써 매츠는 돈싸움에서 양키스를 이기는 최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팀은 과거 4번이나 연봉총액 1, 2위에 올랐지만 1위는 늘 양키스였습니다. 양키스와 매츠의 올해 대결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더 재밌습니다. 매츠가 명예전당이 확정된 3천 탈삼진 듀오이자 4천만 달러 듀오에게 원투펀치를 맡겼다면 양키스의 원투펀치는 지난해 우완 탈삼진 1위 게리 콜과 좌완 탈삼진 1위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저지가 양키스에 남음으로써 지터 이후 가장 인기 있는 뉴욕의 야구 선수가 됐다면 매치에는 저지의 신인 기록을 경신한 피트 알론소가 있습니다. 저지와 알론소는 지난해 131타점으로 각 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탠튼과 세리머니 신경전을 했던 린도어는 2021년 6경기에서 4홈런 9타점을 기록함으로써 지하철 시리즈의 새로운 스타가 됐는데요. 지난해 238타점을 합작한 알론소와 린도어가 도합 3경기를 결장한 반면 스탠튼이 31개를 보태 저지와 스탠튼이 93개의 홈런을 친 양키스는 스탠튼의 건강이 늘 문제입니다. 마무리 대결에서는 최초의 1억 달러 마무리가 된 에드윈 디아스가 클레이 홈즈보다 우위입니다. 지난해 전반기 ERA는 1.31이었지만 후반기에는 4.84에 그치며 살려줘 홈즈가 된 클레이 홈즈는 올해가 풀타임 5년차에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한편 디아스의 나르코에 해당되는 클레이 홈즈의 등장곡은 비스티 보이즈의 사보타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홈즈는 마리아노 리베라의 엔터 샌드맨 이후 가장 유명한 워크업송을 가진 디아스와 대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팀의 객관적인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팬그래프 예상에서 양키스는 91승으로 88승의 템파베이와 토론토를 제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치는 양키스와 같은 91승이지만 93승을 거두는 애틀란타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그래프 예상을 소개해드리면 93승으로 애틀란타가 메이저리그 최다승이고 양키스, 매츠, 샌디에고가 91승, 휴스턴이 90승으로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87승으로 샌디에고보다 4승이 적습니다. 과연 매츠와 양키스 중 올해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팀은 누가 될까요? 가장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가장 돈을 많이 쓴 두 팀이 23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만나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샌디에고가 마차도에게 했던 최종 제안이 공개됐는데요. 놀랍게도 5년 1억 500만 달러였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샌디에고와 맺은 10년 3억 달러 계약의 절반을 소화하는 마차도로서는 그렇게 된다면 남은 5년 1억 5천만 달러 계약에 5년 1억 5백만 달러를 더해 10년 2억 5천 5백만 달러가 됩니다. 왜 마차도가 샌디에고 구단에게 곧바로 옵트아웃을 통보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차도를 잡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10년 3억 3천만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차도의 성격상 올해는 큰 계약을 앞두고 긴장하는 대신 더 불타오르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